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경남의 주력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상공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대일 수입 규제 품목은 1,120여 개로 늘었습니다. 창원의 주력 산업인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반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공작기계 업체들의 수치 제어반 일본 의존도는 98.3%입니다. 독일 제품이 있긴 하지만 생산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수십 년간 일본 제품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공작기계를 활용한 고객사들이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이틀 연속 대책회의를 열어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가 함께 통관 서류 작성과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해 기업들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다면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화뿐만 아니라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창원시와 창원상공회의소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 보복을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업체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금 지원과 신고 지원센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대응 기구 설치 같은 단기 대책은 즉각 실행하고 재료연구소 원승격, 기초소재 산업 육성 같은 중장기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과 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또 더 많은 걱정과 또 바라는 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의 피해는 지금으로선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대응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한국기계산업진흥원 영남지사, 창원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통관 서류 작성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상담 창구를 경남 테크노파크 등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일 오후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주관으로 창원 상공회의소에서 도내 기업들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설명회도 열고 도내 부품 소재 기업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진보연합이 제2의 을사늑약인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즉시 파기하자며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아베 속셈은 경제 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재침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높이고 대단결로 일본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천에 이어 오늘은 남해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해군 유배문학관 앞 광장. 남해와 사천, 통영 등 경남 지역 어민들이 땡볕 아래에서 풍력단지 조성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28차 전기위원회에서 욕지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욕지 풍력 주식회사는 통영시 욕지면 동학리와 서산리 외양 앞 해상에 1차로 5.5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64기를 세워 모두 350메가와트급의 발전 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남해 미조항에서 통영욕지 풍력발전단지까지의 거리는 10여 킬로미터 남짓으로 어민들은 황금어장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건설되면 멸치를 비롯한 다양한 어종의 회유, 경로를 막아 조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민을 죽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는 해상 풍력 발전소는 절대 건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민들은 경상남도와 통영시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실증단지 설계 사업이 풍력 발전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별도의 재생에너지 연구 용역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전 사업이 허가돼 오해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전기사업 허가 받고 나서 그 뒤에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네.
개발 행위가 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주민들 수용성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 조성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FC는 지난해 리그 준우승을 기록하며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선수 보강과 선수들의 잇단 부상 속에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서창훈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으로 도민 구단의 자존심을 한껏 살렸던 경남FC. 창단 후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ACL 진출권도 따내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그래도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좋은 프로 이 K리그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남이 ACL 진출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조별리그 문턱조차 넘지 못한 ACL 출전은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팀의 주축이었던 말컹, 박지수, 최영준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얇은 선수층으로 ACL과 리그 일정까지 소화하려다 보니 결국 탈이 나고 만 겁니다. 일정 부분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경남FC가 최근 19경기 동안 거둔 성적은 10무 9패로 2부 리그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등권의 비교적 안정권인 제주 유나이티드와 승점차는 불과 1점. 남은 10경기 동안 힘을 쏟아 부어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43골을 내주며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한 수비진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양강 폭격기 제리치와 미드필더 오스만 등 공격 자원만 영입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선수들이 열정과 투혼을 발휘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도 이제 믿는 만큼 선수들도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경기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등권 탈출에 힘을 쏟고 있는 경남FC는 내일 경북 상주로 넘어가 상무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리산 마천농협 비상대책위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리산 마천농협의 특별감사를 농식품부에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농협 직원이 전산을 조작해 1억 2,5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각되고 경찰이 지난 5월과 6월 농협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 조합장 재임 기간 16년간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농협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특별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천수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함양군 국제우호교류단이 지난 10일 동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산삼 엑스포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은 인도네시아 최대 여행사 협회인 아스틴도 베트남 국영기업인 사이공 투어리스트와 문화관광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나라의 여러 도시와도 의미 있는 우호 협약을 맺었다며 앞으로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로 산삼 엑스포와 함양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을 10월 남강유등축제 전에 임시 개방하고 올 연말에는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경남개발공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장애인 관람 환경과 익룡 복제 조형물 등 전시관 시설 보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전시관은 익룡과 새 발자국 화석 등 2,800여 점의 화석이 발견돼 천연기념물 534호로 지정된 뒤 현지 보존으로 지난해 2월 준공됐지만 내부 시설물 조성 문제로 개관이 미뤄져 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한 형제들 측은 배달의 민족 가맹 외식업주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경남은행은 가맹업주들에게 우대금리 대출 지원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은행과 플랫폼 기업 간의 첫 협업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지역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63살 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자에게 돈을 건넨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전달한 돈이 광고비 성격으로 정 의원 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 씨는 정 의원이 지난 2009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을 맡아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 리 미술관이 레지던스 연합 기획전인 무브인전을 이달 한 달 동안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레지던스에 참여하며 예술 창작에 매진하고 있는 입주작가 5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리 미술관 레지던스는 이번 5인 연합전을 시작으로 9월 기획전, 10월 성과전까지 젊은 예술가들의 예술 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시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4회 거창 전국 대학 연극제가 힘의 무대, 순수한 열정을 슬로건으로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거창 수승대 축제극장에서 열립니다. 거창 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작품성과 완성도, 호감도 등의 엄정한 잣대로 대학 연극제 참가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며 드림카드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4천여 명에게 8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로 오는 30일까지 제28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산업평화상은 도내 산업 현장에서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이바지한 노동자와 기관 등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되면 국내 산업 시찰, 노사 합동 해외 연수 우선권 같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신청은 시군 노사 협력 업무 담당 부서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